북한 사형목회자협의회가 복음 통일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선교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평법정책연구소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악법을 많이 발휘한 국회의원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크리스천 대한교육기관인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가 오는 12월 12번째 꿈미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년 제공하는 문화공연 조이풀 서리풀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전쟁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진 우크라이나 땅에 한국형 보건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택한 북한. 이 때문에 동시에 북한 선교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북한 선교의 길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북한은 철저히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중국도 방첩법 신설 등 탈북민 감시를 강화해 선교적으로 북한 신앙 양육과 돌봄을 위한 방향을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멈춰버린 북한 선교의 답을 찾기 위해 북한 사역 목회자협의회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북한 선교를 위한 소통의 길이 작지만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2, 3주 전에 조금 오픈은 되었습니다. 그 루트로 의약품 쪽 채널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꽉 막힌 것은 아니고 들어갈 가능성은 늘 현존하고 있다는. 다만 과거와 같이 지하교회 사역을 돕거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의 선교는 거의 불가능해져 다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변경됐다. 예전에는 지원해서 본인들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용어를 협력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단체들도 제안이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에 그래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차원에서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 도움을 원하는 북한의 필요에 맞춰 사역을 준비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DMZ에서 사역하는 N사랑 선교회는 블루베리와 장당콩 등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나눠 선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접근을 하고 북한에 가지고 들어갈, 내가 목사 타이틀은 아니고 사업가 타이틀로 들어가야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일단은 그 사람들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모델을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의 또 다른 축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파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탈출해서 중국에 갔을 때 그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들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되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들은 이 땅에서 편견 때문에, 언어적인 편견,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해야 소통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지요. 복음적 평화 통일을 꿈꾸며 사역 현장을 떠나지 않는 목회자들은 팬데믹 이후 사역을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되기 어렵고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올바르게 제정돼야 합니다. 때문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데요. 자평법정책연구소가 21대 국회에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킨 소위 악법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들의 순위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자평법정책연구소가 16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 악법 발의자 순위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날 건강한 혼인가족 제도 및 생명가치 수호를 위해 이를 무너뜨리는 소위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했습니다.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는 악법들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매일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이 악법들을 계속 보면서 입법 예고에 의견을 쓰기도 하고 국회 청원을 하기도 하고. 자평 법정책연구소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친권침해 악법 등 5개 분야의 법률안을 분석해 악법 발의 국회의원 순위와 정당별 분포를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성혁명 악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법무법인 L+ 윤용근 변호사는 성혁명 악법은 건강한 가족제도, 혼인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성혼 합법화 법안 등이 포함된 가족해체 악법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정의당 장혜연 의원, 민주당 강민정, 정춘숙 의원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이 법안으로 동성혼 합법화, 동성 커플의 공동 입양 허용 등이 합법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 요즘 챗 GPT 등 AI가 생성하는 가짜뉴스 등이 화두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건강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억압 악법을 발의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김상희, 신정훈, 홍성국 의원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평법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효성 박사는 이 법안은 성전환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 등 윤리적 반대 의견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등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점수를 쭉 했을 때 1위가 누구냐? 39점 받은 권인숙고 1위하고 2위의 점수 차가 10점 정도 납니다. 그냥 아주 탁월한 1위가 되도록. 2위는 강민정 의원, 법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45명, 더불어민주당은 178명이. 관계자들은 양성평등의 헌법 가치, 표현 양심의 자유, 혼인가족제도 및 생명가치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크리스천 대한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오는 12월 제12회 꿈미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드폰텐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주경훈 꿈미 소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선도하는 꿈이 있는 미래 꿈미. 오륜교회에서 시작한 기독교 교육기관 꿈미는 10여 년째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 학교를 연결해 믿음의 세대를 교육하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꿈미가 오는 12월 12번째 꿈미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매년 개최된 컨퍼런스는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진행됐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 교육부서 등 매년 1,0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모여 뜨거운 열정을 나눕니다. 주경훈 꿈미 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아드폰테스입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빠르게 우리 역시 변화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설정하신 근원으로 돌아가는 교육,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6세기 중세사회와 함께 교회도 타락하자 종교개혁자들은 타락 이전의 모습인 고대의 문헌에서 근원, 즉 말씀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기독교 교육의 근원인 말씀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영섭 기독교교육학 교수,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승수 교수,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 등이 강사로 참석해 한국교회와 가정, 학교와 미래사회까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교육자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교사들의 역량이 많이 다운되었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 갈 바를 잃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 철학을, 부모는 아이들을 향한 교육적인 어떤 마인드를, 또 교사와 교육자는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제12회 꿈미 교육 컨퍼런스는 내달 9일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꿈미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모든 교회가 모여
움츠러든 한국 교회 교육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개최하는 무료 문화공연 조이풀 서리풀이 16일 37번째 공연으로 주민들을 맞았습니다. 매년 연말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연인 만큼 연말에 어울리는 따뜻한 분위기의 곡들로 무대가 채워졌는데요. 현장을 정성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 1492 콜럼버스의 주제곡 낙원의 정복이 공연장을 비장하게 감쌉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 조이풀 서리풀이 37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백석예대는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남성 오케스트라 이마이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양재무 음악감독의 지휘로 시작된 공연은 디카푸아의 오솔레미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 등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왔습니다. 지휘자님께서 벌써 많은 무대를 출연하신 분인데 들려주시는 음악이랑 어떻게 다를까 그런. 저는 가을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라고 해서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좋은 분을 모셨다고 안내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되게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남편과 저도 사랑하는 남편과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 측은 올해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늦가을 학교가 제공한 문화 공연으로 연말을 보다 즐겁고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한국형 보건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14일 경기국제의료협회를 비롯한 4개 NGO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지역에 한국형 보건소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총 15곳의 보건소를 설립해 양방과 한방 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또 보건소에 현지인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해 1년간 운영을 지원한 뒤 현지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교봉은 현재 우크라이나 희망 밥차를 통해 매일 1000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용 구급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전북 지역 목회자들의 화합을 위한 족구대회가 16일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북 지역의 교계 소식과 지역의 선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실로암 선교신문이 주최했으며 목회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족구대회나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전라북도 교회들이 다시금 재부흥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정성주 김제시장은 실로암 선교신문과 김제시 많은 목회자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김제의 큰 행사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7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안전망인 세월에서 인증 문제 등의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처리도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망이 작동하지 않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이 올스톱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합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한국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6일 기준 모두 1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27일 만입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7일 오전 8시 기준 모두 10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98건이 확인됐고 전날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에서 확진 사례가 3건 추가됐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혹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봤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에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희망한다면서도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관행을 개선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은 외국인 투자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다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분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이 지정학적 경쟁의 장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이후 차관급 인사 3명이 잇따라 물러나 이른바 사퇴 도미노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차관급 2명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집권 자민당 의원인 미야케 신고 방위성 정무관은 2013년 사무소 여성 직원을 상대로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지난 15일 주간지 슈칸분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다른 자민당 의원인 구도쇼조 내각 부대신은 전날 중의원에서 공산당 모토무라 노부코 의원이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관계를 질의하자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를 5회 만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개각과 감세 추진에도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국정 운영의 구심력을 잃고 퇴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16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차관보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참석하고 TDS 개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린 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특히 대북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억제 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DS는 북한의 핵 대량살상 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지난 2013년 10월에 처음 작성됐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거쳐 들어오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망명 신청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통과 지점 9곳 중 4곳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러시아 쪽 동부 국경에 망명 신청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핀란드와 미국의 국방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눈과 비가 그치며 찬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초겨울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주말 동안 외출하신다면 보온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올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체감온도가 영하 11도를 기록할 만큼 기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 주말 사이 찬바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